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아있죠. 대선 승패는 7개 경합주에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샤이 유권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향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유진리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시사평론가 연결해 미국 대선 상황과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이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이죠. 딕스빌 노치에서 선거도 했고 개표까지 이루어졌는데 3대3 동률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그 미국에는 항상 그 큰 일을 앞두고 그 예. 위트와 유머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추수감사절 때 그 많이 먹는 터키 이걸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여기가 유권자가 총 6명인데 3대3 동률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번에 선거가 박빙이고 지난번 이 지역에서 트럼프는 한 표도 얻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승리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힐러리랑 트럼프가 붙었을 때는 예. 트럼프가 졌었습니다. 힐러리가 이겼는데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죠. 그래서 그것만큼 주민 6명이 투표를 했는데 3대3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초박빙이다. 그리고 중간층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투표를 더 많이 할까 여기에 이제 그 관건이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제47대 미국 대선 승부를 예측하는 모델들이 선거 전의 마지막 날까지도 양측이 50대 50 동률이라고 밝혔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네. 다르지 않았는데 현지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에는 뭐 어느 날은 해리스가 우세하다, 어느 날은 트럼프가 우세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 6대4 정도로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 이민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거든요. 저희 같은 이제 한인들.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당하면 그 이민자들의 삶도 인생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진행되고 특히 중국인들이 트럼프가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정책을 엄청나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 중에 시민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눈에 띄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좀 특이하다. 네, 그래서 현지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랑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이번처럼 많이 다른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또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좀 전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그거는 뭐 집단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그렇죠. 진짜 직접적으로 네. 본인의 의견을 막 드러내지 않은 우리가 일명 뭐 샤이 트럼프라든지 히든 해리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심들은 네. 좀 현지에서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거죠. 주변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트럼프 지지자들이다. 그럼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한다는 이유는 나는 너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여론조사가 좀 특이한 게 이게 뭐 한국은 18살이 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투표는 시민권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권자 중에서도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사람이 유권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합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에서 이제 보통 1000명을 하는데 500명을 모으고 민주당에서 500명을 모아서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미 마음이 정해진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 건데 거기에 또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 트럼프 지지자인데 나는 해리스를 지지하겠다. 그러면 그게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설문조사는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불특정 다수를 설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캐타고리 안에서 설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숨은 지지층이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끝까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번 대선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선거 전체 투표율이 지난번 선거를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해리스와 트럼프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인 겁니까? 실제로 사전 투표율은 지난번 2020년 대선 때랑은 거의 비슷해요. 절반 정도. 조자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820만인데 지금 사전 투표한 사람이 400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투표를 별로 잘 안 하는데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트럼프한테도 유리하고 해리스한테도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층이라 투표를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지금 석 달뿐이 준비를 하지 못했잖아요. 선수가 예. 교체되는 바람에 바이든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을 거뒀어요. 해리스 돌풍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 자금을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어제 제가 인터뷰했던 그 한인 헐리우드 스타 그레타 리 같은 사람도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뭐 연예계, 뭐 각 정치계, 문화계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촉구하는 게 조기 투표에 나서라. 그래서 젊은 층들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투표율이 높아지면 결과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트럼프한테도 유리하고 민주당한테도 유리하다. 근데 근데 트럼프 공화당은 조기 투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전의 선거에서는 하질 않았어요. 그냥 나를 뽑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go out now, 지금 당장 나가서 투표하라. 누구를 뽑든지 간에 투표를 해라.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선거랑은 굉장히 다르고, 공화당도 이제서야 조기 투표의 어떤 중요성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투표장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 2020년 대선 때는 민주당에서 시민권자들 흑인들 중에 유권자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요. 네. 직접 찾아가서 용지도 주고 받아 적어주고,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 투표를 하러 투표장까지 가기 힘든 사람들은 뭐 우버를 불러주면 우리가 대금을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투표를 많이 동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가장 집중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투표 양상이 다른 게, 지난번 대선 때는 상호 비방을 하는 걸 많이 했었어요. 주자들이, 대선 주자들이. 근데 지금은 해리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욕하고 싶지만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석 달 안에 트럼프를 욕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대상이 지금 트럼프를 욕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투표를 해라라는 것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거기에 뭐 맞받쳐서 대응할 시간이 없으니까 유권자를 향한 거죠. 결국은 나를 뽑아줄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다, 유권자다. 근데 그것도 트럼프가 알게 돼서 해리스 공격을 바이든 때보다 덜 하게 됩니다. 첫 번에 나왔을 때는 막 뭐 해리스를 뭐 너 아이덴티티가 뭐냐, 뭐 아시안계냐, 흑인계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안 하고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유권자가 중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일부 경합주 여자 화장실 곳곳에 뭐 남편 몰래 해리스에게 투표하라 이런 쪽지가 발견됐다는 소식들도 한국에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백인 여성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가 관심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현지에서도 이 내용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까? 이 내용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트럼프는 총기협회, 총을 파는 그 무기상도 총기협회에서 지지를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근데 백인 남자들이 총을 무지 좋아하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뭐 트럼프 같은 거, 특히 뭐 교회, 뭐 시골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농부들은 뭐 트럼프 좋아하죠. 트럼프 좋아하는데, 백인 여성들이 거친 남편들이 트럼프 해라고 강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내들은 이제 해리스를 찍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백인 여성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그 해리스는 지금 흑인 아버지와 그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흑인 여자가 됩니다. 근데 이 흑인 여자냐 아시안계 여자냐 아이덴티티에 문제가 있고, 백인 여성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 되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최초의 미국 여자 대통령이 흑인이 한다는 건 퀘스천 마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논리에서 그 뜻하지 않는 변수를 만나게 되니까 해리스가 그 백인 여성들에 대해서 그 접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 낙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의 엄마로서 낙태 문제를 강하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 낙태 문제는
뭐 생명권에 관한 거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엄마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해리스를 엄청나게 지지하면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이미지를 강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백인 여성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엄마로서 우리가 같은 느낌을 느낀다. 저 사람 찍어주자.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인데 더 이상 인종차별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달라지는 그런 변화 모습을 보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아줌마 부대들이 왜 이럴까? 나를 좀 찍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미국 대선 레이스 내내 트럼프 후보의 막말 논란이 따라다녔는데 또 대선 전의 마지막 유세에서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향해서 여성 비하적인 발언까지 했고요. 이런 선거 막바지에 터져나온 막말들이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 변수까지는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저런 괴물이 있나랄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불쾌감을 많이 나타냈었죠. 근데 그 펠로시 그 전 의장과 트럼프는 원래가 앙숙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펠로시가 뭐라 그러고 또 뭐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트럼프 나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역시 트럼프다.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시안 뭐 이민자들에 대해서 개와 뭐 고양이를 먹는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미 뭐 방위금 100억 달러 뭐 부담하겠다. 근데 그 100억 달러 얘기는 잘못 전해진 얘기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8억 달러 정도로 부담금을 했는데 그걸 동결시켰어요. 근데 바이든이 13% 인상을 한 것에 대해서 바이든을 비난하기 위해서 어차피 올릴 거 13% 올릴 것 같으면 나 같으면 100억 불을 부르겠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한국 뉴스에는 트럼프가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발언을 해도 현지 미국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공화당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거지 뭐 목사님을 뽑는 게 아니다. 뭐 트럼프가 뭐 성추문 사건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으로 많이 지목을 받으니까 그런 막바지 슬로건도 나오고 있는데 뭐 사람들도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맷집이 단련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표심이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미 대선 선거가 시작이 된 상황에서 현지의 분위기 좀 알아봤습니다. 유진리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시사평론가와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